자, 우리 저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얘기를 좀 배우긴 했는데요. 좀 어려운 단어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69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70쪽을 조금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70쪽의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물체가 가지는 운동하는 물체는 키네틱 에너지죠. 우리말로는 운동 에너지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어떤 중력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차이점이 뭐냐?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위치가 옮겨졌을 때 만드는 것들을 물리에서 장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장. 그래서 지구 중력에서부터 어떤 떨어진 거리 속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장을 중력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력장은 지구 쪽에 가까울수록 커지고 지구에서 멀어지면 조금씩 약해지다가 그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점점 약해지다가 거리가 아주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0이 되어버립니다. 거기까지를 중력장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 중력장 공간 안에서 힘이 작용하는 만유인력, 물체를 잡아 힘의 반대쪽으로 옮겨놨을 때, 힘이 작용하는 반대쪽으로 옮겨놨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입자가 있다. 그래서 플러스 입자로부터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되면은 힘이 마이너스 입자가 플러스를 잡아당길 텐데요. 아주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력이 잡아당 힘이 0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의 어떤 힘이 느껴지는 공간, 그런 공간을 이제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도 중력장이랑 비슷하게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N극이 있다 그러면은 N극과 S극을 잡아당기거나 N극을 밀거나 하는 어떤 힘이 미치는 공간이 생겨요. 이런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 이 장 안에서 힘이 작용하는 그 방향에 반대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때 가지는 에너지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이에요. 물리에서는.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데 우리가 이거 잡아당겨 중력이 이거 봐라 나는 이렇게 해보잖아. 그러면은 중력의 반대쪽으로 옮겨놨잖아. 일을 했거든.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비스듬하게 움직인 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힘이 작용하는 수직 변이, 벡터, 이 높이 이거만 관계 있는 이 에너지를 장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으로 쓰이니까 나중에 물리학 2 배울 때 왜 물리학 1에서 설명 안 하냐? 원래는 이게 물리학 1이 아니라 물리 어떤 전반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위주로 좀 공부할 거예요.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들은 계산할 때 다 공식이 있어요. 이게 되게 쉬워. 이 개념만 알면. 자,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죠. 얘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장이 아니라 용수철. 용수철을 밀거나 잡아당기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용수철이라고 하는 녀석은 저번 시간에 우리 용철 상수 설명했는데 혹시 이 기억이 안 나면 책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 집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내가 천천히 잘 적어주거든. 용철 상수 뭔지 알고 있죠? 몰라요? 저번 시간에 용철 페이지 69쪽 제일 위쪽 탄성 포텐셜 중에서 한상 다음에는 여기 안 했어요 아직? 여기 공부 안 했어요 여기? 여기 아래 했는데. 미안해. 난 또 다른 거랑 하면 미안해. 그러면은 얘들아 일단 요거 이제 포텐셜 개념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이 있으면 오늘 용수철을 공부를 합시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죠? 이 단원이 개념을 잡으면 좀 쉬워. 일단은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요. 포텐 에너지는 mg h입니다. g가 10m per second. 잠깐만 여기 잘린다. 여기 잘린다. 여기까지가 한계야. 여기까지 한계선. 여기 넘어가면 여기 안 나와요. 여기 결수생이 있는데. 자, g가 10m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면 뭐 1kg이다. 이런 경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중력의 크기는 1 곱하기 10이니까 16N. 2kg이다. 그럴 때는 20N. 이렇게 수능 문제나 물리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10으로 많이 씁니다. 그 숫자는 9.8 정도에 가까운데요. 실제로는 9.8을 잘 쓰지는 않죠. 우리는 그냥 10으로,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10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 가지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좀 배워볼 거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으니까 다소 이 부분이 처음엔 개념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두고 생각해보면 별 내용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좀 어렵게 설명해서 그런데 별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1번 볼까요? 1번. 자, 우리 1의 정의 있죠? 1의 정의. 1의 정의. 공식 말고 1의 정의는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부른다. 변화량. 그치요? 에너지 변화량. 자, 그래서 그 물체에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그 물체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면 마이너스 1을 했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의 1이 뭐냐면은 그 물체가 아무튼 두 번째 2번 R자 힘이 한 일, 1을 W라고 적었을 때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까지 배웠고요. 자, 세 번째 중력장, 이게 장 안에서의 운동, 장에서 여기에서의 힘,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그 공간에서 힘을 주게 되면은 이것들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력장에서의 해준 일량은 mg, h로 표시가 된다. 그리고 오늘 4번과 5번을 배우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뭔지 이해하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과정이 좀 까다롭죠. 알고 보면 이거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용수철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직장을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모았대. 예를 든 거예요. 1억 원을 모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씩 쓰다가 보니까 몇 살이었어? 나오는구나. 자, 어떤 사람이 100만 원씩 이제 10년 100개월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20개월 모았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10개월 모았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그 모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은 1억 원이라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1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냐? 얘는 과정을 표현한 거고 에너지는 결과를 표현한 겁니다. 기억나요? 무슨 말인지? 그치요? 그 에너지가 얼만큼 변하게 했는지 과정을 1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1한 결과가 에너지로 표시가 된다. 그치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10줄이란 이 과정을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10줄의 에너지는 증가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과정, 우리가 일하는 과정을 물어볼 때도 있으나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10줄의 일을 더했어. 그랬더니만 얘가 10줄의 에너지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는 아무튼 이 결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중간에 A가 했는지 B가 했는지 시간이 관심이 없어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냥 누가 일을 했든 간에 아무튼 그만큼의 총량, 결과, 얼마큼 돈을 모아놨냐. 그치요? 몇 달을 모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튼 결과, 이거를 에너지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래서 이 돈에 저금한 결과를 에너지라고 한다면 돈을 모으는 과정을 일이라고 한다면, 그치요? 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받았는지 세세하게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 주택을 하나 살았더니만 예를 들어서 10억이래. 근데 이 사람이 10억 갖고 오세요. 집을 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상가를 팔고 원래 있던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해서 10억을 만들었더니만 자 주세요. 그냥 되는 거야. 뭘 파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10억을 가져오셔도 되고 10억을 이거저거 팔고 아니면 모아서 10억을 가져가도 돼. 그치? 에너지, 이 돈의 결과가 에너지다. 개념이 잡혀요. 무슨 말인지? 그치요? 그러니까 그 일한 결과를 표시한 게 에너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일한 결과를 하나의 식으로 표시낸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부하겠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그냥 이 P라고 적고요. 어떻게 슬래시나 적어볼까요?
거야.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용수철에 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용수철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자, 이렇게 용수철이 있습니다. 자, 이 용수철을 내가 잡아당길 거야. 그런데 이 용수철의 특징이 있어요. 용수철을 늘리면 늘릴수록 힘이 좀, 우리 고무줄 늘려봤죠? 고무줄 늘리면 늘릴수록 힘이 많이 드는 것처럼 탄성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변형된 모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더 많이 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 이걸 평형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평형점이 뭐냐면은 그냥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힘을 주지 않았을 때 가만히 있을 때를 평형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 O라고 표시해요. 이 평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용수철을 잡아당겨요. 자, 그러면 늘어난 길이를 위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냅두면 띵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변이 X로 표시합니다. 이동한 건 S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상관없어요. 평형점으로부터 거리가 X만큼 멀어지게 되면은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때 힘 그래프. 우리 S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라고 했는데 S 대신에 그냥 X로 표시했습니다. S 이동한 거리 대신에 S로 표시했어요. 힘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랑 플러스 만약에 A라고 했다. 자, 그럼 반대쪽으로도 압축을 시킬 때도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압축할 때도 힘이 점점 용수를 밀수록 힘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면서 평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A 위치가 되면 그 힘의 크기는 똑같이 만큼 힘이 들어요. 용수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늘리거나 압축할 때 똑같은 크기 힘이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같은 거리만큼 움직일 때. 이때 요거 면적의 양이 얼마큼이냐? 이게 이제 해준 양이 되고요. 요거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여기 새로운 걸 좀 배워볼게요. 이게 이런 불명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자, 만약에 어떤 용수철이든 늘려봐 이렇게. 그래서 이 물체를 이게 용수철 저울에 걸어가지고 용수철 저울에 걸어서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도 점점 증가하다가 예를 들어서 0.1m 항상 미터 단위입니다. 10cm 나오면 반드시 0.1m로 계산해야 돼요. 항상 미터로 쓰세요. 0.1m 필요할 때 힘의 크기가 얼마냐 했더니만 예를 들어서 10N이라고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0.2m 당길 때 핸들이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또는 이때 힘의 크기는 얼마가 F0.2라고 한번 해볼까요? F0.2. 그러면 만약에 0.3m 당길 때 해준일이하면 얼마가 되냐? 이게 힘의 크기지, 힘을 구해가지고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10 곱하기 0.1이니까 0.5줄이 됩니다. 이런 경우 면적이 10에다가 0.1을 곱해봐 1이지? 삼각형이니까 0.5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경우는 힘을 구해가지고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기까지 잡아당길 때 해준 일이 양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그러면 0.3m 만약에 잡아당길 때 필요한 양을 구할 때는 힘이 0.1, 0.2, 0.3 당기면 하늘이 이렇게 이 거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값으로 표시가 되는데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크기는 F 0.3이라고 쳐보자. 이 힘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비례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F 0.2는 얼마가 될 것이냐? F 0.2는 비례식을 적어볼게. 0.1m 당길 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10N이라면, 그렇죠? 비례한다, 곧바로. 거리가 2배가 되면 힘도 2배가 되죠. 0.2m 당길 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F 0.2가 될 것이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러면 F 0.2는 얼마나 표시가 될 거냐? 결과적으로 이놈들 그렇죠? 얘는 0.1m분의 10N 곱하기 여기요 0.2m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해되니? 그렇죠? 결과적으로 20N이 돼요. 쉬워요? 에어컨 좀 꺼줄까? 혹시 저거 더울까봐 재생 모드로 켜? 어때? 에어컨? 네? 괜찮죠?
나는 덥다 하다 보니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미안하게 괜찮아? 네. 예. 자 보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은 0.3m 당길 때 필요한 크기는 얼마가 되겠냐? 자 이거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래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은 F 0.3의 크기는 자 실험한 거 있잖아. 이거 분의 16도 곱하기 0.3m를 곱해주면 되는 이런 경우는 30N이 될 것이고요. 그치? 만약에 이 녀석을 X만큼 당길 때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싶다면 만약에 F의 X를 알고 싶다. 그러면 봐봐 얘도 비례식 0.1m 분의 16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겠어요? X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 용수철은 어떤 크기의 힘을 구하더라도 항상 따라다니는 값이 있어요. 하나의 실험해놓은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용수철마다. 하나는 알아야 돼. 비례식을 세우려면. 그치? 이 값을 용수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치? 어떤 용수철은 이 값을 보자. 예를 들어서 0.1m 분의 16N이다. 그치? 아래쪽을 1로 만들어 버릴게요. 10을 곱해주면 100N per 미터. 이런 것들을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고요. 이걸 잡아당기는데 힘이 더 많이 드는 용총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작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50N per 미터. 어떤 경우는 200N per 미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치? 하지만 이 녀석에 해당하는 값을 요구라고 하면 그냥 얘를 그냥 K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X만큼 당길 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냐? 용수철 상수에다가 X를 곱해주는데 당연히 용수철 상수는 문제 주어집니다. K는 얼마다? 이렇게 주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K는 실험을 해가지고 힘의 크기를 늘릴 요 기울기값, 요 기울기 이거분의 요 값, 요거를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요. 그래서 늘린 거리분의 힘의 크기를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데 어떤 용수철은 이렇게 기울기가 큰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 상수는 용수철마다 다릅니다. 얘네들은 아무튼 이 값은 x일 때는 fx는 용수철 상수 곱하기 x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면적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kx 곱하기 x는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치?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율총산수가 200N per m인 이런 용철이 있습니다. 자, 이 용철을 0.1cm, 너무 조금 잡았습니다. 너무 조금 0.1m, 10cm 당겼을 때 한 일회양은 얼마가 되겠느냐? 네. 자, 이 에너지, 한 일회양을 구하는 방법, 그렇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해주는 양이 2분의 k x 제곱이니까 그놈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이해되나? 자 그러면 보자. 해준 일량은 2분의 1 곱하기 kx의 제곱인데요. 2분의 1 곱해주시고 용수철 상수는 얼마냐? 200이란 말이야. 200 곱하기 그치? 10cm를 집어넣게 되면은 10cm의 제곱을 해주면 10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힘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단위를 쓰는 거지. 뉴턴 곱하기 센티미터를 곱하는 건 아니에요. 이놈은. 그쵸? 이건 원래 다인, 줄이 아니라 단위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가 있는데 우리는 배우진 않아요. 요즘에는. 아무튼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cm는 미터로 따지면 얼마가 돼요? 0.1m로 바꿀 수 있게 되죠. 그래서 0.1에 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200이니까 100 곱하기 0.1의 제곱은 0.01이 되고 얘는 1줄. 많이 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1줄만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단위 볼까요? 그러면 여기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될 것이고 여기 200에 있는 뉴턴 이거는 제곱미터가 되니까 그렇죠? 이건 뉴턴 퍼 용수철 200 뉴턴 퍼 미터. 미터가 제곱이 없어지고 뉴턴 곱하기 미터만 남아버리게 되고요.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죠. 그래서 미터로 집어넣어야지만 미터가 남게 됩니다. 미터가 없어지게 되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반드시 미터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자주 물어봐 이렇게
1cm, 2cm 자주으로 본단 말이야. 속으면 안 돼. 미터로 바꿔야 돼요, 이걸. 알겠지? 그래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용수철에 대해서 일을 할 때에는 얼만큼의 일을 해주는 거냐? 용철 상수가 곱하기 이동한 거리, 잡아당긴 거리나 압축시킨 거리나 x를 미터 단위로 넣어서 제곱비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자 책에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하지 마세요.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이제 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공식을 지금 배웠다고 막 외우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 시간 동안 외우려고 머리 뿌개져요. 페이지 69쪽에 2번 탄성 포텐셜 에너지.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철과 같이 변형된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용철 상수가 K인 용셀의 길이가 X만큼 변형되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표시해 줍니다. 밑으로 쳐볼까요? 2분의 1 KX 제곱. 자, 과정은 탄성 계수를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한 번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실험했을 때 늘어난 길이분의 힘의 크기 값을 비율을 탄성 계수로 표시합니다. 용수철보다 조금 다르겠죠? 자, 우리 탄성력에 관한 얘기 좀 잠깐 해드릴게요. 탄성력. 탄성력이 얘들아 어떤 물체를 갖다가 내가 용수철이 여기다가 진작 M인 물체를 매달아서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어요. 용수철을 오른쪽으로 늘렸어.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할까요? 오른쪽으로 작용할까요? 탄성력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이 물체가 용수를 당겼어. 그치? 그러면 탄성력은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말하는 것일까? 물체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을 말하는 것일까? 자, 이게 늘어난 채로 멈춰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갈 거야. 자, 잘 봐. 힘은 항상 주어와 목적으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탄성력은 물체를 왼쪽으로 미는 힘일까? 또는 물체가 용수철을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일까? F1, F2. 크기는 같아요. 힘은 쌍으로 생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긴 하지만 일부러 분리시켜서 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F1과 F2 중에 뭐가 탄성력이냐?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은 F1입니다. 탄성력이라는 힘은 용수철이 다른 물체를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물체가 받는 힘을, 그러니까 용수철에 붙어있는 물체가 받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용수철을 압축을 시켰다. 물체를 여기까지 이제 물체를 여기까지 압축을 시켰어요. 그럼 탄성력은 어느 쪽이냐? 용철이 얘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밀 거란 말이야? 그치? 이때 탄성력은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것이고, 이걸 잡아당겼단 말이야? 그럼 탄성력은 왼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용철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의 크기와 방향, 요거를 탄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작년처럼 까다로운 거예요. 힘을 배워도 무슨 힘인지 모르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크기만 알고 방향을 모르는데, 힘에서 방향을 모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원래 물리에서는. 그래서 항상 힘에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힘이 나왔을 때는 어떤 힘인지, 어떤 쪽으로 작용하는 힘인지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물리 이제 기초가 튼튼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힘이 나오면 크기와 방향도 중요합니다. 크기만큼 방향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정리가 됐으면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냅뒀더니만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놔둔 물체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렇죠. 탄성력이 물체를 당기면서 일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물체는 R자 힘이 생겨서 운동 에너지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만, 자, 지금 있는 탄성 에너지가 좀 어떻게 돼요? 2분의 K제곱은 줄어들게 되겠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됐을 때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 한일 FS 그래프, 그렇죠? FS 그래프 중에서 아래쪽 면적이 R자 힘이 한 일이 되는데,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놈이 잡아당긴 힘이 점점 줄어들어. 어머나. 하지만
잡아당기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이 요만큼 줄어들어. 면으로. 잡아당겨. 힘이 먼저 줄어들어. 하지만 이만큼은 전부 다 뭐로 변한다? 운동 에너지로 변해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됐다가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관성 때문에 밀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물체가 여기까지 지나갈 때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지만 줄어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해버리게 되고 평형점을 지나갈 때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가 이때 운동 에너지를 가진 거는 다시 이제 점점 용처를 밀면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면적의 운동 에너지 중에서 거리가 밀고 들어갈수록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남은 운동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다가 원래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될 때까지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X만큼 당기면 X만큼 또 압축이 돼요. 이 녀석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 용처를 밀어내게 되면서 밀면서 나머지는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서 다시 운동 에너지가 됐다가 또 밀고 나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나머지 운동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마찰이 없으면 여기를 계속 통생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물체를. 이런 걸 단진자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단진자 운동은 물리학 뒤에서 배우실 거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부른다. 자, 참고로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저번에 페이지 어느 쪽을 보시냐면은 60분 쪽에 B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얘기 좀 해줄게요. 랄라랄랄라. 어머니가 용돈을 줬어. 두 친구한테. 누나한테, 언니한테 용돈을 줘가지고. 동생이랑 나눴어. 이 중에 동생이 없는 친구도 있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물체가 한 가지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었던 물체가 나중에 다른 에너지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한테 에너지 10만 원 예를 들어서 10만큼 가지고 있어봐.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다른 에너지로 변하면서 그 에너지는 작아지고 하지만 그 에너지 전체와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이런 과정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배울 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경우 볼게요. 이런 경우 랄라랄랄라 랄라랄라 저번에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이상하게 착각인가? 다른 반 누구한테 했나? 우리만 했던 것 같은데. 자, 처음에 높이가 라지 H라고 하는 곳에 질량이 M의 물체를 두는데요. 처음 속력이 VU가 0일 때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면서요, 이 물체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면까지 이제 지면 닿기 직전, 닿으면 속력이 0이 돼버리니까 닿기 직전에까지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 한거 같아요. 그쵸? 이거 한 거죠? 여기만 안 했어요. 그거만 안 했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거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내 기억이 그래. 이게 이 알짜임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를 이해시켜 주려고 거기까지 해놓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한번 요거 많이 어려워했는데, 그쵸? 속력 가지고 계산하다가 그래서 어려워하지만 얘들아 너는 이게 수능 문제 풀기 위한 이제 빨리 풀기 위한 선생님이 연습을 시켜주려고 했던 건데 수능 문제는 뭐 갑자기 풀리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70쪽에 볼게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볼게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볼게요. 자, 여기 물체 책 그림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자. 여기 똑같이 여러 개, 4개를 그리기는 거시기 하니까 하나, 둘, 3개 정도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물체가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요 원래 길이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래서 중간 단계로 늘어났을 때도 있고 원래 길이 평형점으로 지나갈 때도 있고요. 원래 길이보다 여기 그냥 A만큼 용솔이 늘어났다. 질량 M인 거를 잡아당겼다. 이때 용솔 상수는 K이다. K는 겁먹지 마세요. 주어지는 겁니다. K는. 자, 그러면 이때 원래 평형점은 여기인데 요만큼 늘어났으니까 탄성 너무 많이 늘어났다. 너무 말이 안 돼. 그래서 요만큼 정도. 자, 세 군데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래프로. 원래 요 지점을 책에 뭐라 나와요? A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요놈이 X1, 요놈이 0. 늘어난 길이를 표시해 봤습니다. 책 확인해 볼까요? 가장 많이 늘었을 때를 A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쵸? 두 번째 가점은 X1, X2. 그 다음에 제로만큼 늘어난 부분은 그냥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책 봤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알겠어요? X1, X2 다 해줘요? 알았어. X2 책이랑 똑같이 해줄게요. X, 요 늘어난 게 요거는 X2, 요거는 X1.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처음부터 그려볼게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 0이 되겠죠? 정지 상태에서 냅둡니다. 그러면은 탄성력이 물체를 1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졸고 있는 학생이 있는 졸고 또 졸고 졸고. 자, 이건 X 그러면은 힘의 크기 F. 이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서 A만큼 당길 때 해준 일이 얼마냐? 이 힘의 크기는 KA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 힘의 크기 KA 알겠어요? 오. 자, X만큼 늘어났어요. X만큼. 냅뒀더니 이렇게 X1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K 곱하기 X1으로 힘이 좀 줄어들게 되고 용수철의 평형점으로 가까울수록 거리가 X2만큼 되게 되면 힘의 크기는 KX2로 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물체를 일정한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용수철이 물체를 힘의 크기가 변하는 힘으로 잡아당겨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0을 지나갈 때 그때 탄성 포트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는 얼마냐? 2분의 1 K A의 제곱. 그쵸? 그러면은 이 전체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요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자, 그러면 X1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 2분의 1 KX1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면적, 이 면적만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요만큼 줄어들었네? 요만큼이 뭐가 되냐?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상태에서 딱 놔두게 되면은 요놈이 이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줄어들었잖아? 그 에너지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운동 에너지는 과연 얼마가 되냐? 가장 여기서 0입니다. 0. 운동 에너지 0. 처음엔 정지로 출발하니까 오늘 0이에요. 그치? 그래서 잡아당기게 되면은 용수철이 힘이 점점 복잡하긴 한데 이만큼 힘이 점점 요 면적이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변해버리게 돼요.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는 겁니다. 그렇죠? 큰 삼각형에서 현재 가지는 탄성 포텐셜을 빼주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2분의 1 K 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X1의 제곱을 빼주게 되면 그만큼이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2분의 K X제곱은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 X2까지 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이놈이 막 잡아당기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이 변이가 점점 작아지면 탄성 포텐셜이 작아지지만
용수 탄성력이 점점 뭘 해줬어요? 알짜 힘이 되어서 1을 해버렸습니다. 이 쇠구슬에. 그치요? 그 해준 일량은 얼마큼이야? 가도 힘의 크기는 변함이 없이 일정이 쭉 감소하게 되면서 요만큼 면적이 운동 에너지로 변해버려요. 그치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 원래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에서 요만큼으로 양이 줄어들었죠? 차이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치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곱하기 A의 제곱이라면 현재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2분의 1 K X2의 제곱을 빼주게 되면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0일 지점, 평형점을 지나갈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됐어요? 면적이 0이 됐죠. 그러면은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랑 동일해집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뭐로 변했어요?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변해서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A의 제곱이 되버립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렇죠? 그럼 이 지점을 지나갈 때 속력 V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NV의 제곱이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10줄이라 그래서 속력이 10이 되는 건 아니잖아.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려면 2분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서 나오는 거고 질량이 관계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그렇죠? 자, 그래서 속력을 구하고자 할 때는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그 크기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 k a의 제곱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k a 제곱이 되기 때문에 속력을 구할 때에는 여기다가 양쪽에 이 m을 2분의 1을 곱해버립니다. 그래서 n분의 1 곱해서 없애버리시고 양변에 1을 곱해서 숫자를 날려주시고 루트를 씌워주세요. 그럼 속력 V는 얼마가 되냐? 루트 n분의 k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a가 빠지겠죠. 그래서 속력 V는 a 곱하기 루트 n분의 k랑 관계가 있는데요. 이 식을 많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물리학 쪽에서 외우는 거지 우리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문제. 자, A만큼 늘렸다. 그래서 이 물체를 냅뒀더니만 최고 속력이 얼마였냐면 여기 평형점의 속력이 V였다. 그쵸? 이 A만큼 늘렸을 때 최고 속력은 V에 비해서 몇 배가 되겠느냐. 자, 몇 배가 될까요? 직접 한번 계산해보자. 자, 용철 상수가, 잠깐만요. 어렵죠? 이거 어렵죠? 내가 내주는 문제 좀 어렵긴 해. 자,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자. 기본, 얘들아, 차근차근. 자, 용철 상수 K가 100Nm/m인 용설이 있는데요. 이 녀석을 20cm를 잡아당겼습니다. 거기에 질량 M이 2kg인 쇠구슬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 녀석을 20cm를 당기고 2km인 놈을 붙여놨어. 딱 내둔단 말이야. 그럼 이놈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서 최고 속력 V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치요? 자, 그러면 보자. 이제 머릿속에다가 여기다가 딱 물체를 갖다 매달아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놈이 이제 최고 속력이 되려면 탄성력이 점점점 0이 될 때까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할 테니까 모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될 때 그 지점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치?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100%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니까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가 얼마예요? 100 곱하기 20cm는 0.2m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0.2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속력 V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없어질 것이고. 자, 그러면 0.2라고 했고 0.2 이거 0.2 제곱 얼마가 돼요? 0.04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치요? 0.04에다가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50이 될 것이고 얘는 0.04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땡겨서 하나 둘 2가 됩니다. 그래서 속력 V는 루트 2m/s가 되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쵸? 이런 거는 영재고 문제들에서 기본 문제 유형으로
물리학 원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 학생들이 영재고 대비한 학생들이나 필요한 문제고 우리 물리학 원에서는 이런 게 아니라 비율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런 비율로 우리는 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계산 많이 안 나옵니다. 이런 계산들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번에 그럼 만약에 x가 40cm를 당겼을 때 최고속도 v는 이 v에 비해서 여기서 구한 v에 비해서 과연 이제 계산 해보자. 얼마가 되는지. 딱 여기 10을 적어주면 그냥 딱 나오거든. 저기다 이렇게. 그렇지? 네? 오케이? 이또 속력 V는 얼마가 돼요? V는 A 곱하기 루트 N분의 F인데 F, K인데 용설상수 이걸 40cm를 잡아당겼어. 20이 아니라 40만큼 잡아당겼어. 그럼 여기서 지나갈 때 속력 V는 얼마가 될 거냐? 식을 만들게 되면은 속력 V는 여기 표시가 되는데 20cm 당길 때 N분의 K 이때 속력이 V가 루트 2였다면 20 이게 20이 아니라 40이네. 40 곱하기 루트 N분의 K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약분되니까 표시는 몇 배야? 2배네? 속력 V 2배네? 답은 2 루트 2m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치? 그치요? 그래서 식을 만들 때 식이 왜 유도가 되는 거냐? 어떤 관계식을 만들기, 풀기 위해서 식이 나와 있는 거고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그치?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빼어주게 되면 그 감소한 양! 이 양은 전부 다 뭐로 변한다?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우리가 배우는 건 요거다. 원래 요만큼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해버린다. 이게 되죠? 그치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현재 가진 탄성 포텐셜을 빼주게 되면 그 양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거리 변이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지게 되냐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이나 중3이네요. 중3 과정에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랄라랄랄라 거리 변이 x에 대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 0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의 제곱배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거리 변이 x에 대해서 제곱배가 된 2차 방정,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해되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리가 만약에 1만큼 떨어졌을 때 에너지하고 2만큼 떨어진 거, 2의 제곱은 얼마야? 4배니까 1만큼 늘린 거보다 2배를 많이 늘리게 되면 면적이 이런 삼각형의 면적이 모두 4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하드량은 4배가 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4배로 증가합니다. 즉 이 FS 그래프의 면적이 한 일이 아닌데요. 만약에 3만큼 이게 X라고 치고 이게 2X 이게 3X라고 치면은 3X가 되면은 X만큼 당길 때 해준 면적보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더 생기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배 모두 9개가 됩니다. 그래서 해준 대량은 9배가 되고 탄성 포텐 에너지는 9배가 되는 거예요. 한일량이 9배가 되니까 탄성 포텐 에너지도 9배가 됩니다. 그쵸? 기억나요?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비슷하죠? 이렇게 이동한 거리 S는 2분의 1 AT 제곱 시간의 제곱배가 되는 것처럼 2차 방정식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포텐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감소한 포텐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 2차 함수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 문제가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되나요? 무슨 말인지? 물론 이거를 좁게 그릴 수도 있고 넓게 그릴 수도 있는데 대충 2차 함수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어요. 왼쪽.
70쪽의 왼쪽 제일 위쪽 봅시다.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거기 파란색이 누구냐면은 변이 x에 대해서 x의 제곱비로 증가하는 파란색 그래프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해되나요? 빨간색 그래프가 누구냐면은 운동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그치요? 하지만 두 개 합은 변함이 없다.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두 개 합보고 요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두 개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색깔별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빨간색, 이거 파란색으로 이걸 해놨고, 파란색.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빨간색,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역학적 에너지를 초록색으로 내가 색깔을 맞춰줄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초록색으로 그리는 그래프입니다. 그쵸? 확인됐죠? 무슨 말인지? 좁지만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예요. 좁지만 여기는 내가 넓게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한쪽이 고정된 수평면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 잡아당겼다 놓으면 물체는 일정한 진폭으로 플러스 A, 마이너스 A로 계속 왕복 운동을 합니다. 마찰이 있으면 점점점 이 진폭이 줄면 나중에 멈춰버리게 돼 있어요. 마찰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치? 근데 마이너스 A는 뭐예요? 마이너스 A가 뭐냐면은 만약에 말이에요. 용출 상수가 용출이 있거든? 원래보다 10cm 늘렸어. 이걸 10cm. 냅뒀어. 그럼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변한 다음에 가진 운동 에너지를 밀고 들어갈 거야. 어디까지 밀고 들어갈까? 마이너스 10cm만큼. 평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한다면 플러스 A만큼 당긴 만큼 마이너스 A로 밀고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플러스 20cm를 당겼어? 그럼 마이너스 20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거를 항상 이런 특징이 있어요. 플러스 평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당긴 만큼 밀고 들어갑니다. 그치요? 왜? 용수철을 항상 그 지웠네. 반대쪽으로 들어갈 때도 해준이래요.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가 같은 탄성 포텐셜을 가지려면 같은 길이만큼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용수의 특징이마다. 알겠죠?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자, 4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볼까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받지 않으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한데요. 마찰이 생기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볼까요? 물체가 중력이나 탄성력 위에 미칩니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 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않는 힘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존시키는 힘. 오늘 내가 힌트를 드렸어, 우리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보존시키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 있어. 이런 힘을 보존력이라고 불러요. 부모는. 물리학이나 일반 물리학 용어긴 한데, 보존력. 오케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하나씩 되게 많아요. 자, 여기다 지웠나? 지웠네. 중력입니다. 중력. 오케이? 또 전기력. 또 자기력. 설명했잖아,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보존력들을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힘을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이걸 비보존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예요? 방금 설명한 거. 마찰력, 공기 저항력입니다. 이 힘을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를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보존력과 비보존력을 동시에 받으면 당연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비보존력이 한 가지만 끼어들어도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가 없어요. 보존력과 비보존력을 동시에 받았다. 그래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못합니다. 알겠지요? 보존력만 받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예요. 비보존력이 한 가지라도 끼게 되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찰력과 공기 저항력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랑 보존력, 비보존력 그냥 헷갈리면 하지 마. 원래 보존력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 뭐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비보존력은 마찰력, 공기 마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체가 마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골치 아픈데. 어떤 물체가 마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 이거 역시. 자, 마찰이 되게 되면은 얘들아 날 좀 봐줘. 어떤 물체가 바닥에 닿을 때 말이야.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 알갱이들이 있어요. 이 원자 알갱이들이 꽝 하고 움직이면은 이놈들이 공기 분자들을 자기가 움직임이 생기면 공기 분자를 진동을 시켜서 소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두 번째, 이 모양이 변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해가면서 여기 있는 원자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서로 마찰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체가 부딪히는 역학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다른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은 열이 발생을 하거나, 자, 이거 마찰력입니다. 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보존력이야, 비보존력이야? 비보존력이에요. 여기 마찰을 시키게 돼요. 운동의 변화를 좀 꽉 움직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마찰시켰죠? 비보존력이 생겨버립니다. 즉,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에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끼리의 마찰이 생기거나 충돌한 물체에 대해서 움직임 변화를 줘서 마찰력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얘네들은. 그치요? 우리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충돌했다. 그럼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나지? 소리 났다는 얘기는 이 물체의 진동을 변화를 줬어. 마찰시켰다는 얘기야. 소리 발생하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우주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복잡하네. 우주 공간에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소리가 원래 발생을 하지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물체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 변했다! 마찰이 발생합니다. 그치? 쉽게 말해서 우주 공간이든 지구상에서든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 비보존력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충돌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거의 보존되지를 않는데 물리학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물체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지도 않으면서 모양도 변하지 않는 딱딱한 세라믹 같은 딱딱한 힘만 주면 깨질 수 있는 깨지지 않는 딱딱한 모양이 안 변해. 모양이 이게 우리 쇠구슬 같은 거 있잖아. 쇠구슬 그거 딱 때리면 모양 약간 변하는 거 알아요? 모양 들어갔다가 안 나오잖아. 모양 변해 들어가는 동안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거 우그러지죠? 쇠. 그럼 우그러지는 동안에 열이 발생하면서 쇠를 갖다가 계속 움직이면 나중에 뜨끈뜨끈해져요. 마찰에 의해서 이놈들은. 자, 그래서 모양도 변하지 않으면서 충돌하는 순간 주변에 공기 진동도 안 시키고 마찰이 안 생기는 이런 가장 말도 안 되는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런 충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할 수 있도록 만든 거는 굉장히 딱딱한 소리도 발생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시중에 보면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팔거든. 이렇게 줄로 연결돼가지고 6개 좀 붙어 있다. 자, 알고 있어요 이거? 그치? 이거 쇠구슬 하나 들어가지고 딱 내뜨면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딱 때리게 되면은 멈추고 이런 반드시 하나가 같은 높이가 올라갔다가 딱 때리면서 딱딱딱딱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놈이. 그쵸? 두 번째, 두 개를 갖다 올리면 여기서 땅 떨어지면 이거 두 개가 땅 갔다가 두 개 땅 왔다 갔다 하지. 세 개 갖다 올리면 세 개 땅. 네 개 갖다 올리면 어떻게 될까? 네 개 올렸다가 냅두면 어떻게 될까? 또 4개. 당연히 네 개가 이렇게 갔다가 네 개가 다시 왔다 갔다 합니다. 오. 그런데 소리가 발생하는 걸로 봐서 완전 탄성 충돌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물체보다 마찰이 덜 발생한다 뿐이지 완전 탄성 충돌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는. 알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물체보다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은 몇 번 하다 보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전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전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마찰이 비벼지면서 마찰력이 발생하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해요. 얘네들은. 아무튼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하게 만든 게 있긴 있지만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떨어뜨리는 공을 떨어뜨리면 중력, 보존력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데, 그치요? 바닥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된다? 마찰이 생기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다시 포텐셜 에너지로 변해서 원래 높이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요. 높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또다시 내려오다가 마찰되면 에너지가 더 감소할 것이고 원래 있던 포텐셜 에너지만큼 모두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고 쳐도 이 운동 에너지가 원래 포텐셜 에너지로 변할 수는 없어요. 충돌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가 점점 낮아지다가 결국은 정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럼 볼게요. 5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물체가 중력이나 탄성력 이외에 밑줄어볼까요? 마찰력이나 공기저하 이런 힘을 물리학 용어로 비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비보존력을 함께 받으며 운동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보존력은 상관이 없는데 비보존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면 반드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저항 등에 의해서 밑을 한번 쳐볼까요?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등으로 나와 있죠? 정확하게는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돼 버립니다. 일국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끄럼틀 타고 나면은 엉덩이 어떻게 돼요? 그 온도에 아니면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합니다. 마찰에 의해서. 그치요? 그래서 원래 이제 포텐셜 에너지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를 좀 원래보다 가져야 되는 양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그네 타기. 그네 타면은 얘들아 이거 쇠사슬에서 삐걱삐걱 소리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이 소리 납니다. 그치요? 그래서 원래 높이만큼 누가 들었다가 냅두면 반드시 앞으로 원래 높이만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다시 오면 또다시 나다가 좀 더 밀어줘야 돼. 그래야지 원래 높이 유지해서 계속 누가 일을 해줘야 되죠. 그치요? 안 그러면 절대로 원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 스카이다이빙 하기. 그치?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뭔지 알아요? 하늘에 뛰어내리는 거다. 비행기에서. 알고 있지? 그치? 하지만 원래 물체가 떨어지면은 속력이 점점 증가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얘들아 우리 상상 한번 해보자. 우리 길을 빨리 달려간다고 쳐봐. 그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막 날리거나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그치? 아주 빨리 달려가. 매우 빨리. 자동차에서 막 머리 내놓고 막. 그 머리가 막 쫙 뒤로 날리지 않겠어 이 점점? 그치? 더 빨라지면 완전 가발 벗겨집니다. 이게. 농담이나 가발 안 써요. 어떤 학생이 막 가발이에요? 내가 거꾸로 물을 거야. 가발이야? 가발이야? 가발? 아니잖아. 나도 아니야. 내 메모리야, 생머리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마찰력이 작용한다. 머리카락이 뒤로 날린다는 얘기는 마찰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체들은 반드시 움직이는 반대쪽 위쪽으로 마찰력을 받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물체가 사람을 좀 그려볼게요. 원래는 이 물체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가속도 g가 일정하다면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 물체가 떨어지면은 이 질량이 m인 사람이 mg라는 힘을 받게 되고 떨어지는 순간 마찰력을 조금씩 받게 되는데요. 이 마찰력은 속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마찰력도 커지게 되면서요. 중력은 일정하지만 마찰력이 점점 증가해버립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R자 힘이 점점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작아지는 형태로 그래프가 표시가 되다가 가속도가 기울기가 가속도죠? 작아지다가 약 70m/s가 되면 중력과 마찰력이 평형을 이루어요. 70m/s가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속력이 70m/s가 되었을 때 속력은 일정하게 떨어지는데요. 이런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부르고 스카이다이버가 떨어지면은 실제로는 점점 빨라지다가 70m/s가 되면 대부분 우리 돈인가?
안녕하세요. 예. 책만. 아, 예. 그냥 오셔도 되는데. 깜짝 놀랐네요. 맞다. 이 시간이었다. 네, 요번 주만 하면 돼요. 예. 혼자 안 오는 거 못하고. 그래. 네. 저 물리선 되게 잘 쓰는. 저도 물리 선생님이에요. 자, 봐봐. 여기 봐봐. MG. 그래서 중단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마찰력이랑 중력이 똑같으면서 일정한 등속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몰랐죠? 자, 그러면은 빗물. 빗물 같은 경우는 중단 속도가 얼마일까요? 질량이 좀 작고 마찰력을 좀 크게 작용하는데요. 보통 한 20cm/s가 됩니다. 그래서 10km 상공에 떨어진 빗물이 계속 빨라지는 게 아니라 약 20m/s가 되면은 종단 속도에 도달해서 그 다음부터 등속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치? 근데 이게 70m/s는 스카이 다이버일 때 얘기입니다. 마찰력을 죽여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얘기고, 일반적인 옷을 입게 되면은 약 55m/s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 사람들은. 이런 머리털, 이걸 뭐 감싸고 옷을 딱 입었을 때, 특수한 옷을 입었을 때 70m/s고, 우리는 55, 60m/s밖에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 옷이 막 휘날린단 말이에요. 옷이 바삭하고 막, 머리카락 막 바지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옷을 입고 마찰력을 줄이려고 일부러 빨리 떨어지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쫄쫄이라 그러면 쫄쫄이? 알아요? 쫄쫄이? 발리할 때 입는 거 이거? 쫄쫄이 입고 떨어지는 거. 그럴 때 70m/s 이게. 우리는 55, 60m/s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어떤 애가 스카이 다이버가 떨어지는데 낙하산을 피면 위로 올라간대. 어떻게 생각해요? 가혹하네. 어렵죠? 어떻게 돼요? 낙하산 피면 위로 올라갈까? 아니면 마찰력이 커지면서 이게 속도가 점점 줄어들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줄어들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럼 언제 내려오니 이 사람은? 계속 올라가면 달나라가 있을까? 그래서 갑자기 중력이 있는데 마찰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중력보다 커지게 되면 알짜 힘이 위쪽에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낙하산을 핀 종단 속도가 약 15m/s에서 20m/s가 됩니다. 낙하산에 따라서. 그래서 종단 속도가 훨씬 느려져요. 60, 70에서 갑자기 20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종단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20m/s로 약 15m/s 정도가 되면은 자동차의 속도로 50m/s, 50km/h 정도가 되는데, 그런 속도로 바로 툭 떨어지는데, 또 멋있게 영화처럼 멋있게 뛰어내리려고 한쪽 발로 딱 뛰면 그냥 딱 끊어지네. 깨진다 이거. 정말 농담 아니에요. 영화 속에서 보면은 싹 떨어지면서 낙하산 피면서 한 발로 탁 해서 걸어가면서 타잖아. 그거는 특수한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은 한 발 디디는 순간 그냥 여기 다리가 골절됩니다. 15m/s로 발 딱 디디는 순간.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대고서 쓰러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안 그러면 다리 아작나요. 농담 아니야. 초보자들은 영화 속에 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탁 하면 그냥 그 다음에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떨어질 때는 두 발로 떨어져서 굴릅니다. 충격력을 줄이죠. 충격량은 똑같아요. 낙법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지 안 다치는 거죠. 그때 어떤 애가 이 스카이다이버 사진을 찍었는데 낙하산 피니까 위로 올라가더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사람이 떨어져.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여기서 모양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서 왜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어. 무서운데 올라가서. 그치? 그거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카메라맨이야, 카메라맨. 얘는 낙하산을 펴. 그럼 속도가 느려지겠지. 얘는 목표 사진 찍는다고. 그걸 피는 순간을 찍기 위해서 계속 자기 낙하산을 못 펴요. 얘는 그래서 계속 빨리 떨어지는데 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 카메라를 찍게 되면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잘못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낙하산 피면 올라가는데요? 그게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ABC 중에서 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이게 너무나 낮은 곳에서 피게 되면 속도가 미쳐 느려지기 전에 부딪히게 되면은
사망합니다. 사망.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늦게 낙하산을 피는 카메라맨이 실제로 가장 스카이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위험하거든. 이게 늦게 피니까. 이런 거 다 찍고 나서 내 걸 낙하산 피잖아? 그럼 속도가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느려지지 않고 이대로 땅에 부딪히면은 막 허리 부러지고 목 잘라지고 막 두개골 금 가고 막 눈깔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피떡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 찍는 이 스카이다이빙은 훌륭한 사람은 카메라맨입니다. 몰랐죠? 그래서 이런 거 찍는 사람은 일단 100만 원이 넘어요. 보통 카메라 가지고 이 예식장 가가지고 찍어주면 하면 일단 20만 원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이 넘어. 공짜로 비행기 타고 공짜로 이거 되고 이거 찍기만 내려가면 찍기만 하면 돼. 이 구도 잘 잡는 사람 200만 원이야. 하루 일단 한 번 찍는데 괜찮지 않냐 이거? 좀 왔다 갔다 마음이 없어? 알았어. 어떤 사람이 선생님 월급이 한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야야야 일요일날 나가가지고 이거 2번 찍으면 돼. 끝나 그냥. 알아? 힘들게 살지 마. 아이고. 아니면 한 달만 가가지고 일요일날 3번만 찍어.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가 찍고 3번만 찍어. 알았지? 오케이? 일주일에 한 달만 찍어. 그럼 하루에 한 3번 찍으면 얼마큼 될까? 한 5, 600 된단 말이야? 1,500만 원이면 2, 3개월치 월급 될 거 아니야. 하루 일하고 2, 3개월 노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알아? 인생을 하란 말이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카메라 스카이다이빙들이 자기의 모습을 찍으려고 2, 300만 원을 투자하지는 않아요. 그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별로 없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가 그냥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죠. 힘들어. 내가 1년에 일거리 한두 번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니? 그리고 다른 일 하다가 보니까 그날 시간이 안 나. 내 일 때문에. 아깝지만 관두고. 그래서 이 스카이다이빙을 찍는 사람들 카메라맨이 숫자가 거의 없대 우리나라에. 알겠지? 우리 학생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성 스카이다이빙 카메라맨 세계 최초. 딱 그냥 유튜브에 올려. 딱 떨어지는 모든 걸 찍어드립니다. 딱 그냥 어때? 그치? 투신 자살하는 사람한테 찍어주는 거야. 너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찍어주마. 1,000만 원 딱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비켜가지고 딱 이렇게 딱 어때요? 어차피 죽으니까 돈 필요 없잖아. 자기 재산 다 줄 거 아니야. 농담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저 상상한 것 같은데?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데요. 비보존력이 작용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감소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운동 볼까요? 충돌하는 경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면서 그만큼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자, 페이지 70쪽의 왼쪽에 보면은 연직면에서 진동하는 물체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물체의 운동은 그냥 그렇다 하세요. 필요 없어요. 어려워. 그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오른쪽에 우리 확인 문제를 몇 개 풀 텐데요. 1번에서부터 6번까지 풀겠습니다. 우리 잠깐 읽어보고요. 곧바로 풀어드릴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잠깐 읽어보고. 자, 1번은 말로 풀어드립니다. 질량 2kg 물체가 5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자, 일단 2분의 mv제곱 쓰세요. 그러면 에너지는 25줄 단위까지 쓰면서 꼭 입에 읽어야 돼. 뉴턴, 미터, 줄 이런 식으로 항상 단위까지 읽어주세요. 물리할 때. 자, 오늘 보니까 이 단위까지 굉장히 충실한 학생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물리학 진짜 어저께 새벽에 잠이 좀 안 와서 12시, 11시 반쯤에 잠이 안 와서 블랙홀, 특상돼서 일어나 나오는 일반상돼서 일어나 나오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관한 비디오를 봤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은 시간이 정지해요. 거기에 1초 동안 들어갔다 나오면은 지구상에서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흘러가 있어요. 거기서 시간이 거의 정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블루콘 주변에 항상 생겨요. 일본의 그 물리학자가 사건의 지평선 공식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노벨상을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이
그 사건의 지평선에 관한 이 안쪽에 그 사건의 지평선을 구하는 공식은 나왔으니까 사건의 지평선으로 물체가 빨리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은 그 물체들의 원자 핵과 전자들이 무작위로 뽀개지게 되면서 새로운 뭔가 방출되게 되는데요. 이 블랙홀에서 어떤 물체들이 가진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남은 질량은 남은 이제 에너지들은 질량으로 바뀌어서 튀어나갈 것이다. 이런 공식을 유도하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와 캠벨 박사와 샤자 박사와 한 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명의 박사가 연구를 하다가 스티븐 호킹 박사는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셨고 나머지 세 명이 남아서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 빨려 들어갔다 그러면 누가 빨려 들어갔는지가 사건의 지평선에 어떤 흔적을 남길 거다. 정보를 남길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누가 빨려 들어가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전부 다 암흑일 것이다 라고 돌아가셨고 남은 박사들은 아니다 견해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식을 유도 중인데 1050개의 항을 미적분해서 더하면 됩니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보자고 이제 오늘 가서 2편을 마저 볼게요. 내가 이제 보다가 잠들었거든.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 우리가 조금 이따 연력학을 배우고 특수상대수 이론을 배울 거고요. 우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해서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막 하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너무 낙관적이야. 천천히 풀어요. 나는 공부를 했어. 몇 시간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얼만큼 능률적으로 얼만큼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우리랑 시간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보통 1시간에 10문제, 20문제 푸는데 얘는 1시간에 한 문제 풉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 많이 했다. 자, 과연 이 사람의 머릿속과 빨리 푸는 사람의 머릿속의 시간은 과연 같은 것일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으로 재면은 뭐 3600초 1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사람이 머리 회전 속도나 정보 처리량이나 그동안 공부한 양은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좀 빠르게 살 필요가 있어요. 입시생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엄마는 이런 계산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좀 빨리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느리게 하는 연습이 되면 평생 못 고칩니다. 이게 고등학생 되기 전에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습관을. 알겠지? 느리면 골치 아파. 이게 습관화되면은 느린 채로 차근차근 공부하는 건 좋은데 이게 느린 채로 그냥 고정돼 버리게 되면 평생 이 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문제 하나를 푸는데도 천천히 하는 습관이 들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두세 문제 풀 때 한두 문제밖에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누적이 되면 공부 분량 자체가 달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사건의 지평선을 보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과연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가,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가. 논문 한번 써볼까, 이걸로? 이 정신적인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멍 때린다는 표현을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알고 있는 수학 선생님이 지금 학원 원장님인데 수학 선생님이 나한테 멍 때리는 거를 알려주시더라고. 선생님 저 멍 때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멍 때리는 적 없어요. 부산 선생님인데 없어요. 뭐예요? 참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대. 이게 멍 때리는 거래.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멈춘대 생각이. 그때 그 현상을 난 해본 적이 없어서 그 현상을 이해하려고 과연 사람의 생각을 사고력을 멈출 수 있을까? 자, 멍 때리는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능하구나 이게. 자, 멍 때리는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요? 있어요? 그럼 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난 진짜 이 사고력이 딱 멈추고 아무 생각을 못 한다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 일부러 명상할 때 아무 잡념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본 적은 있는데 살아가면서 경험해 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되면은 그때 나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멍 때리기. 나 지금 너무 궁금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서울에서 멍 때리기 대회까지 했대. 그냥 풀밭에 앉아가지고 근데 멍 때리기 전문가가 보고서
쟤는 멍 때리는 거 아니야. 흉내내는 거야. 탈락시켜버리고. 진정한 멍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마더라? 내 기억에 2시간 40분이었나? 어떻게 인간이 그 시간 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하냐, 씨. 그게 말이 돼? 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상상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멍을 때린 사람이 우승을 했습니다. 참. 자, 우리 멍 때려봤던 학생은 한번 참가해 보세요. 멍 때리기 대회. 거기 참가상 준다, 참가상. 아니, 새콤달콤. 그리고 1등 하면 1억인가? 상금이? 나도 멍 때리면 그 기분 그대로 가서 난 참석 한번 해보려고. 나는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거든? 난 내가 우승할 자신 있어. 멍 때리면. 한강 고수부지 앉아가지고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멍만 때리면 될 거 아니야, 멍만.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아니, 이쁘게?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자, 2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3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요. 이미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F라는 힘으로 곱하기 4m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운동 에너지에다가 해준 일을 더해주게 되면 이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요. 이 양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R자임이 해준 일의 양은 나중에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할 거는 요걸 구할 거예요. 요걸 구해가지고 요 R자임이 한 일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한번 구해보자. 처음에 4kg의 물체가 5m/s가 되었다. 아니 3m/s에서 나중에 5m/s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 해주게 되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50줄 마이너스 2 곱하기 3 18줄에는 32 줄이 되네요. 그렇죠? 이때 헬미량은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 F 곱하기 S R자임이 아니라 F 곱하기 S인데 이때 S는 몇 미터 잡아당겼대요? 4미터 당겼대요. 4. 그렇죠? F 곱하기 4는 32가 되기 위해서 4를 양면을 나눠줍니다. 자, F는 얼마가 되겠어요?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과정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이 물체가 현재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R자임이 일을 했어요. 나중에 운동에너지가 되는데 처음에 속력은 3m/s였고 나중에는 5m/s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줍니다. 그러면 해주는 양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나중에 운동에너지 의식에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빼주게 되면 32지울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해준 일의 양이 운동에너지의 R자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니까 그렇죠? 18J만큼 되려면 F 곱하기 4가 32가 되려면 F는 4가 아니라 8루트가 될 것이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가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자 3번 질량 2kg의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로 이동시켰을 때 잠깐만 질량이 2kg의 물체를 10m 높이로 이동시켰다. 이때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봐라. 중력가속도 G가 10m/s 제곱일 때 mgh 중에서 mg 질량 1 중력가속도는 10 높이 10 이런 경우는 2의 줄이 되겠구나. 자 4번 그러면 용철상수가 K라고 적으세요. K는 400Nm/m인 용수철일 10cm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X는 10cm는 반드시 미터로 바꾸세요. 0.1m로 바꿔야 돼요. 이거 주의하세요. 많이 틀립니다. 자, 이럴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만큼이 될 것이냐. 탄자 적을게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용철 상수 곱하기 x의 제곱인데 2분의 1 용철 상수가 얼마냐? 400이네. 400 곱하기 x가 0.1의 제곱이죠. 자, 이건 200이 될 것이고 0.01이니까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2줄이 됩니다. 자, 5번.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 무슨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요.
이때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해당합니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중력이나 탄성력을 받아 운동하는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 6번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낙하시켰다. 자, 그랬을 때 보자. 1kg의 물체가 있고 이 물체가 떨어졌다. 자, 그러면 10m 높이가 지나가고 20m 높이가 지나간다. 중력과 도시는 10m/s 제곱을 하고요. 자, 1번 낙하하기 시작하는 순간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만큼이냐? 처음부터 V제로는 0채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롤수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적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처음에 속력 제로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 되니까 그 순간에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없는 거는 뭐 굳이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mgh만 계산하면 되고요. 질량이 얼마냐? 1kg 곱하기 중력과 또 10, 높이는 20m 곱해주게 되면 200줄이 될 것이다. 자, 2번.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 될 것이냐? 자, 10m 지점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 10m 지점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자, 이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에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에서 현재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잠깐만.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말인가요? 가장 높은 지점에 가지고 있던 20m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20m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0m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10m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은데요. 가장 최고점 20m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그러면 이 10m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20m 지점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 계산해 보게 되면은 질량 1 곱하기 중력과 또 10 곱하기 20이니까 200줄이 되죠. 자, 그러면 10m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1 곱하기 중력과 또 10 곱하기 10m니까 얘는 100줄이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는 100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항 정리해서 풀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에서 빼줍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빼주게 되면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현재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된다. 여기서 가는 포텐셜 에너지는 1 곱하기 10 곱하기 20이고요. 여기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다. 이런 얘기죠. 그치? 여기서 가진 운동은 0이다. 여기서 가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이거에서 요거를 빼준 변화량, 감소한 양이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200에서 100을 빼주면 100줄이 될 것이다. 그치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 지점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항상 같다.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는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중력이 한 일은 알짜 힘이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단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그렇죠? 이런 과정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른다. 이때 중력뿐만이 아니고 보존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전기력과 자기력 안에서 움직일 때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성립한다. 알겠죠? 참고로 물리투 개념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공간, 장에서의 운동은 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볼까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몇 m/s인가요? 그렇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잠깐만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지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0이 되고요. 이
어느 지점에서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면에서의 포텐 에너지는 바로 0이란 말이야. 운동 에너지는 200이 될 거예요. 200 가지고 이 결과만 가지고는 뭐 속력을 구할 수 없으니까 2분의 mv 제곱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가 0일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데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V의 제곱은 200이 되니까 V의 제곱은 4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V를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20m/s가 되고 답의 3번의 답은 20m/s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페이지 72쪽에 봅시다. 완자셈 비법 특강. 이 완자셈은 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 그림과 같이 연결된 AB가 도르래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AB의 질량은 각각 M과 3M이다. AB가 처음 높이에서 H만큼 운동하였을 때 속력 V를 한번 구해봐라. 자, 우리가 한 말이에요. 이거 다음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으로 한다. 그래서 G는 10m/s까지 적어볼까요? 자, 예제에다가 한번 두 개 풀어볼게요. 자, 질량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1kg의 물체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이제 3kg의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두 번 풀어볼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또 n과 3n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 물체를 냅두게 되면은 중력가속도 g가 10m/s의 제곱일 때, 자, 이 물체가 여기 이제 내려왔어요. 얼마큼 내려왔냐면은 한 얼마큼 내려왔다고 쳐볼까? 한 4m 내려왔다고 쳐볼까? 4m? 그럼 얘는 4m 올라갔겠죠, 이렇게. 그렇죠? 얘는 4m 내려갔겠죠, 이렇게. 그렇죠? 각각 내려간 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럴 때 속력 V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잠깐 보자. 처음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물체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 높이를 갖다가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현재 이걸 A라고 치고 오른쪽을 B라고 치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와 붙어있는 B의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힘을 주지 않는다면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의 EPA 포텐셜 에너지 EKA 더하기 EPB 더하기 EKB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물체가 4m를 내려왔단 말이야. 그치요? 그때는 다시 끄셔볼게요. 그럼 4m 올라갔겠죠. 그래서 EPA 다시 더하기 EKA 다시 더하기 EPB 다시 더하기 EKB 다시를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움직이기 전과 움직인 후에 물체 하나당 해당하는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모든 물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변함이 없다. 이해되나요? 역학적인 보존입니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문제 풀 때는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럼 잠깐. 그럼 선생님, 얘는 그러면 얼만큼 높이냐? 얘는 지금 현재 4m 높이에 있어요. 그렇죠, 현재. 그래서 얘는 4m 높이에 있다. 속력은 처음에 속력 V5는 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0으로 적어줄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올라갔단 말이야. 2m. 그렇죠? 그럼 얘는 4m 해당하는 올라가고 또 4m 올라갔다. 자, 얘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가졌겠죠. 이제 운동을 가졌습니다. 얘는 원래 4m 높이에서 이제 0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이해되니? 그렇죠? 하지만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 위로 움직이는 속력 V와 여기서 내려가는 속력 V는 같아요. 그 순간의 속력은. 이해되니? 그렇지. 그래서 운동 2분의 1 mV의 제곱은 운동 에너지인데 속력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죠? 질량에. 그래서 1kg과 3kg의 물체는 반드시 운동 에너지는 1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질량이 1대 3, 1대 3.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그럼 4m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와 8m에 해당하는 포텐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항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놈을 큰 놈에서 작은 놈을 이항 정리해버리게 되면 이놈은 없어지게 될 것이 얘는 4m만 남아버려요. 이해되니? 그치? 그래서 현재 정지 상태에서 현재 있는 곳이 여기단 말이야. 여기를 얘를 기준점으로 물체마다 같은 기준점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물체마다 내가 편의상 A에 대한 기준면은 여기야. 여기서 얼마큼 증가했냐. 포텐 에너지가. B는 여기야. 그래서 현재보다 이만큼 가지고 있다. 떨어진다. 그치요? 그래서 각각의 기준면은 다르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포텐 에너지는. 무슨 말이냐면 식을 미리 쉽게 적어라. 처음 거는 포텐 에너지가 올라간다면 처음을 0부터 잡아라. 어차피 계산상 빼주게 되고 올라간 양만 표시가 될 거니까. 식으로는. 그치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이 물체가 처음에 얼만큼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냐? 1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높이 0. 운동 에너지 0.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3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높이 4 더하기 운동 에너지 0. 그쵸? 이 순서 그대로 4개 적었습니다. 이해되나요? 0인 게 생긴단 말이에요. 0이고 이렇게. 이것도 0으로 만들면 0이 된단 말이에요. 낮은 거 여기 내 순서로 적을 거예요. 이 물체는 4만큼 올라갔죠?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 얘는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10 곱하기 4 더하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이 물체는 포텐 에너지가 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운동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치? 하지만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3입니다. 이해되니? 비율 1대 3. 질량비가 1대 3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처음에 에너지가 40이었어요. 이 40이 누구냐면은 원래는 B의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 A와 B는 운동 에너지도 없고 포텐 에너지도 없습니다. 근데 이 포텐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얘는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도 생기고 포텐셜 에너지도 생기고 얘는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줄로 묶여 있으니까 이 녀석의 포텐셜, 이 녀석의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A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세 가지로 변한 거예요. 이 에너지가. 다시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무거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가벼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로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나? 식을 적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0으로 만들다 보면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와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해되니?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B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머지 증가한 양과 같아지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양을 시키면 항상 0이 돼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A와 B는 같아. A를 잡으면 B는 B에서 A 빼면 얼마가 되겠다? 당연히 0이 돼 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변화되기 전에 역학적 에너지와 변화된 후에 역학적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이항 정리시키면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알겠어요? 그러면 무거운 물체가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치요? 이거는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나머지 증가한 에너지와 합과 같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는. 그치요? 식으로 적으면 이런 식이 되는데 잠깐만 얘 40이야. 얘는 계산할 거 얼마예요? 여기 어디 갔어요? 10 곱하기 틀렸네? 3에서 120이 미안해요. 120kg입니다. 그치요? 그러면 이 물체는 1kg의 물체가 4m 올라갔으니까 얘 포텐 에너지는 40이 될 것이고 얘 운동 에너지는 모두 80이 될 것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3 아니야. 이 80을 1대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요? 20줄과 60줄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120줄의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졌고 이건 없어진 반면에 얘 포텐셜 에너지가 40 생기고 A의 운동 에너지가 20이 생기고
B의 운동 에너지가 60이 생겨서 이 120의 포텐셜 에너지는 A의 포텐셜 에너지와 AB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 한번 책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과정인데요. 자, 그래서 이 물체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이게 얘들아 이거 쓰는 거 있잖아. 이거 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식 쓰다가 시간 다 가, 역학적 에너지가.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자, 한쪽 칸에다가는 무조건 줄어든 에너지만 적는 겁니다. 오케이? 다른 오른쪽 항에는 무조건 증가한 에너지만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항시키면 얼마가 되겠어? 0 돼버립니다. 같으니까. 알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감소한 에너지가 있다. 증가한 에너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가는 거예요. 식을 없애기 위해서. 일일이 적기에는 너무나 많은 식이 필요해. 그렇잖아? 이게 만약에 세 물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 A, B, C의 운동 포텐셜, 운동 포텐셜 6개. 오른쪽 6개. 식 12개. 언제 문제 풀어? 식 적다가 시간 다 가. 알겠죠? 그래서 아직 자신이 없으면 일일이 적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줄어든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로 식을 간략하게 만듭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물체 볼게요. 이 물체는 여기서 기준면으로 잡아서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증가. 그리고 물체가 빨라졌겠죠.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물체 떨어지면서 빨라졌겠죠.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내려왔으니까 포텐을 감소했죠. 포텐 에너지는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해서 식을 줄여가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렇죠? 그러면 0인 걸 모두 없앤 거랑 같은 효과가 생겨요. 얘네들은. 알겠지? 책에 있는 설명대로 일일이 못합니다. 이거 실제로는 시간 오래 걸려서. 일단은 초보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알겠지? 하지만 하다 보면은 이게 영어로 만들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 남겠네. 이거 영어로 되고 영어로 되니까 요거만 남네? 요거 어차피 감소하는 거 아니야? 감소한 에너지는 얘는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기는 증가하는 되는구만 이렇게 이 과정을 여러 번 눈여겨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쉬워지게 됩니다. 알겠죠? 일단 식 자체가 복잡해. 처음에 그렇게 보여요. 식 자체가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질량 M과 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요 도르래가 있어요.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와 3M인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지구 중력 G, 중력것도 G로 H만큼 당길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그림에다 그려볼까? 각각 기준면. 오케이. 자, 빨리. 서현도 빨리. 자, 기준면 그리세요. 여기다가. 그리세요. 기준면. 얘는 여기다 그리세요. 여기다 기준면 여기. H 떨어진 여기를 기준면 H. 지면은 기준면 할 필요 없어요. 지면 기준면 하지 마. 그렇지. 감소한 양만 구하면 되니까 기준면을 각각 A의 기준면과 B의 기준면은 다르게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되나?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 떨어진 물체 있잖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3mg란 힘으로 h만큼 당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식을 한번 적게 되면은 처음에 가지는 A의 포텐셜 에너지와 A의 운동 에너지는 더하기 B의 포텐셜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는 나중 H만큼 떨어진 후에 가지는 A의 포텐셜 에너지와 그때 A의 운동 에너지와 이 B의 포텐셜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랑 모두 같을 것이다. 이해되나요? 떨어지기 전과 떨어진 후에. 이해되죠? 자, 이것 중에서 0으로 만들 겁니다. 얘들아, 0으로.
0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학생 좀 이따 와야 돼. 아직 아니야, 수업 안 끝났어요. 다른 반 수업 같은데. 보자. 자, 그러면 얘들아, 0인 거 지워볼게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얘는 0입니다. 운동하기 전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보자. A는 아직 안 올라갔지요?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으면 얘도 0이 돼버립니다. 이해되니? 그치? 그래서 B, H에 해당하는 퍼텐 에너지만 남게 되는데요. 식으로 적게 되면은 3mgH가 됩니다. 이해돼요? 알겠지? 그치? 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때 여기까지 H만큼 올라갔을 때 속력을 V, 속력을 H만큼 내려갔을 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아무튼 퍼트 에너지 볼까요, 이제? 이 A는 여기서 올라갔잖아, 이만큼. 그치요? 얼마큼이래요? M이 물체가 H만큼 올라갔으니까 얘 포텐셜 에너지는 mg H만큼 생겼습니다. 이해되나? 더하기 A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R자 힘으로 당겼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치요? 얘 크기는 2분의 1 M 곱하기 V의 제곱 더하기. 자, 퍼텐 에너지 보자. 떨어진 다음에 퍼텐 에너지는 당연히 0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나중에 운동 에너지만 있을 테니까 2분의 1 3M 곱하기 V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죠? 질량이 3M이니까 속력은 같지만 M 3M이잖아. 이렇게 질량비가 1대3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치요? 그러면 뭐가 되냐? 같은 숫자인 값들을 전부 다 이항시켜서 없애버리세요. 그러면은 2mgH가 되고, 이걸 모두 더해주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4m 곱하기 V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치요? 2는 약분시켜서 2m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m은 없어지니까 없어지게 될 것이고, 양변을 2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V는 루트 GH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식을 꼭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요렇게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없는 것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A가 출발할 때 요 점을 기준점으로 0으로 만들어서 식을 단순화시킬 거예요. 각지 에너지는.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요 점을 이거 자체를 어떤 이높이 H보다도 H만큼 가지고 있고 EH만큼 생겼다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 점에 가진 에너지는 mgH가 될 것이고, 여기는 H에서 H만큼도 올라갔으니까 mgH가 될 텐데요. 이걸 이항시키면 어차피 mgH만 남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간 퍼트 에너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의 두 식을 적느니 처음으로 0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물체가 출발할 때 상태 그 지점을 기준면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죠. 그게 계산상 식을 하나 더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치? 이 문제를 우리 풀이 과정대로 두세 번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기준점을 0으로 잡아서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입니다. 2번. 자, 수평면상의 물체와 둘의 매각 물체 운동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물체 3M의 물체 M이 매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의 물체 3M이 또 끌려오는 놈들을 그냥 표시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뭐가 다를 것이냐. 자, 여기는 3M이 있고 여기에 M이 붙어 있고, 여기는 M이 붙어 있고 여기는 3M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S만큼 당길 겁니다. 뭐야 이게? 문제 이거 아니었나? 아니네. 아니네요. 자, 3M이 있는데 S만큼 이렇게 인쇄가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3M 물체가 하나의 문제였구나. 이 물체가 여기 S만큼 당겨가지고 여기도 이 물체도 이제 S만큼 내려갔다. 원래보다 이제 S만큼 내려갔다. 똑같은데 이 물체 M.
자, 시간만 적어볼까요, 이제? 자, 모두 따라 적으면 안 됩니다. 근데 생략시킬 게 막 절반이나 되니까 따라 그리다 보면은 지우다 보면 황당해요. 너무 쉬워져서.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된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를 M을 매달아서 이제 여기서 손을 치울 거야. 이렇게. 딱 치우게 되면은 지구 A를 잡아당길 거란 말이야. 내려오게 되면서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뭐 장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는 이 물체한테 일을 했지만 이 장력, 얘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게 되고 얘는 또 물체를 잡아당기니까 물체 운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이 물체는 높이가 계속 변하지 않아. 즉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중에 하나죠. 자, 아무튼 이 물체 A 거에 해당하는 현재 포텐셜 에너지와 A의 운동 에너지와 B 물체를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S만큼 온 다음에 S만큼 떨어진 다음에 이 물체의 그때 포텐셜 에너지와 그때 운동 에너지와 이 물체 그때 포텐셜 에너지와 그때 운동 에너지와 그쵸? 합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런데 이 물체가 원래 높이는 한 1000m 있다고 쳐볼까요? 예를 들어서 H만큼 있다고 쳐볼까요? 하지만 H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없습니다. 그치요? 변하지 않는 과정은 그냥 0으로 미리 머릿속에 이항을 시켜서 없애버리세요. 즉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건 시계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지? 두 번째, 자 처음에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물체는 현재 떨어지는 물체 포텐셜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를 손을 치우게 되면 이 물체가 떨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0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 지점을 기준면 0으로 잡을 거니까. 이대로 무슨 말인지? 그치? 굳이 못대로 이만큼 해가지고 H 플러스 S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떨어진 지점을 그냥 기준면으로 잡아라. 그치요? 그러면 이 포텐셜이 0이 될 것이고 그럼 이때 운동이 없으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와 두 가지의 운동 에너지로만 생기는 경우입니다. 식을 잘 보세요. 왼쪽에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의 합과 항상 같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감소한 애를 찾는 것이고 증가한 에너지를 찾는데요. 감소한 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한 쪽에다가 증가한 쪽에다가 감소함을 빼주면 항상 0이 되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자 그러면 감소한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이제 그림으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3M인 물체가 있고요. 질량이 M인 물체가 S만큼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빨라질 테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할 것이고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포텐 에너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내려왔으니까 포텐 에너지를 감소하겠네요. 포텐 에너지 감소량은 mg s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나요? 그쵸? 자 그러면 증가한 에너지 한번 그려보자.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고요. 그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미리 적었잖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또 적으면 안 되지. 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M 3M V의 제곱 더하기 여기 2분의 1 M V의 제곱 여기까지 되나요? 그치? 그래서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랑 같다 하고 식을 적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적다 해설서대로 책대로 이렇게 적다 보면은 시간이 세월아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세계 석학 박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 물리학 박사 3명이서 1010개의 항을 10년 동안 모토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 풀 때 8개 항을 더해 이걸?
그건 시간 남을 때 하시고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노년기 할 일 없을 때 그냥 하시고 지금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로만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얘는 2분의 1 4m 이게 제곱이 될 것이고 mg s가 되겠죠. 이때 m은 날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2로 바꿔줍니다. 그럼 양변에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 GS를 2로 나눠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V가 될 테니까 이런 경우에 V는 루트 2분의 GS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학원에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지. 시계 뭐 V는 얼마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알겠죠? 우리 학생이 지금 방금 이제 학교 시험을 보거나 수능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빨리 머릿속에 이 어떤 녀석이 계산하다 보니까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로 표시가 되는구나.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그래서 증가한 에너지가 무엇인지 빠뜨리지 말고 증가한 운동 감소한 에너지가 뭔지 빠뜨리지 않으면 별거 없구나 이 단어는. 그치요? 이런 단어네요. 알겠지? 이걸 10으로 막 푸시하면 안 됩니다. 뭘 배우는지 알아야 돼요. 증가한 만큼 에너지를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알겠지? 자, 계속 볼까요 이제? 자, 3번 용수철에서 운동하는 물체 이거 시간 오래 걸리고 필요 없어요. 수능 기출 문제인데 시간 그냥 흐물나게 걸립니다. 통과. 4번 마찰이 있는 물체에서 물체 운동 분석하기. 이거 안 해요. 통과. 우리 마찰이 없어요. 우리 원에서는.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에 몇 개 문제를 풀어드리냐? 풀 게 많긴 한데. 자, 일단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마찰력 문제는 자료 4번에서 풀어드릴 거고요. 용수철 문제는 자료 3번으로 대체해서 풀 겁니다. 그건 하지 마시고 오래 걸려. 그래서 머리 뿌개져. 하지 마세요. 자, 페이지 74쪽에 자료 1번을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설명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1kg의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흔히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어떤 물체 일을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생겼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힘을 줘가지고 이동시킨 거리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에 5N의 힘으로 몇 미터를 당겼냐면은 모두 6미터를 당겼어요. 그쵸? 여기서 한 일의 양은 적어볼까요? 30J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4N의 힘으로 모두 이제 11m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5m를 더 움직였기 때문에 4 곱하기 5는 20J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여기까지? 자, 수평면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그쵸? 알짜임이 아니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에다가 1을 항상 더할 수 있다. 같은 거다 이거는. 에너지와 1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해준 일의 양은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치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면 6m 잡아당기는 동안에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한번 그려보자. 운동 에너지는 0. 정지니까 정지 상태로 출발하라. 1kg의 물체 수배가 있다. 이 물체는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0. 그럼 6m 지점을 잡아당겼단 말이야? 그러면 해준 일의 양이 얼마냐면은 30J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는 30이 될 거예요. 왜? 포텐셜 에너지는 안 변했으니까. 수평면이니까. 그쵸? 이때 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로만 쓰이니까.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러면 11m 시험을 지날 때 당연히 30에다가 20을 더해서 50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다시 20으로 계산하면 무조건 계산이 틀리게 됩니다. 이해되죠?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더해가는 거지. 거기서 해준 일을 계산했다고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20으로 적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 그래프를. 알겠지? 이것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생각해보면. 그러면 1번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1m 이동시키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신이한 일은 50줄이 됩니다. 알겠어요? 면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2번. 물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물체 해준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물체가 11m를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이 50줄이므로 11m를 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50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속력 V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3번 11m를 이거 20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우리 선배들이 많이 틀렸거든? 요거를 항상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해준 일을 항상 더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금했다고 쳐봐. 30만원 저금했어. 20만원 저금했어. 당연히 50만원 돼야 되는 거지. 20만원만 남아있으면 골치 아프잖아, 이거는. 그치? 1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결과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과정을 2번 했어. 그럼 결과는 당연히 2번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값은 알짜임이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하면은 5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그냥 50으로 쓰면 됩니다. 질량은 1 곱하기 속력 V의 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해서 나눠지게 되면은 속력 V의 제곱은 100이 될 테니까 그래서 V는 10m/s가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숙제가 여기 대표 자료 분석 이거는 내가 풀어드릴 거 미안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거 2, 3, 4번 해가지고 용수철 문제와 마찰력 문제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못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76쪽에 원래는 내가 5번과 6번, 7번, 8번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혹시 한번 숙제를 내보고 다음 시간에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들한테. 자, 숙제는 76쪽에서부터 80쪽까지인데요. 이때 22번은 풀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신적 원문제는 내가 풀어드립니다. 22번은 풀지 마세요. 숙제는 그냥 80쪽으로까지 할 텐데 거기 22번은 풀지 마세요. 이건 설명 듣고 푸는 겁니다. 원래 고등학생들도. 그래서 80쪽까지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는 10을 적으려고 노력만 하세요. 풀이 과정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처음에 이거 역학제는 쉽게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물리가 자신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단어이고 개념이 복잡해요. 이 개념. 다음 현이야 안녕. 선생님 봐 서비스감 인사감이 했듯이 이걸로 끄면 되는데 바보. 진짜.